안녕하세요. 양봉업자입니다. 오늘 제가 운영하는 2030 투자 커뮤니티에서 제가 미국 이란 전쟁 관련해서 강연을 한 게 있는데 이 자료 퀄리티가 그냥 버리기 좀 아까워서 유튜브 구독자분들께도 소개를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제가 2월 18일, 2월 20일, 그냥 2월 말부터 계속 전쟁 날 거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걸 다들 아실 거예요. 유튜브에도 올렸고 스레드에도 올렸는데 역시나 지금 전쟁이 터지면서 코스피 한번 박살이 났죠. 미장도 좀 빠졌다가 지금 다 올렸지만. 근데 이제 앞으로는 뭐가 중요하냐. 이게 확전이 되냐, 장기전으로 가냐, 이 갈림길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왜 전쟁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났을 걸 예상을 했던 논리 그대로, 그대로는 아니지만 그 비슷하게 이번 분석에도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일단 이란이 미국이랑 핵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란이 미국한테 요구를 한 거는 본인들 경제 제재 해제를 해주고 해외 동결 자금 해제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뭐라고 했냐면 이미 그 미국이 이란 영토 주변에다가 항공모함이랑 공군 전력 다 깔아둔 다음에 우리가 줄 수 있는 당근은 너네를 공격을 안 하는 거다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의 그 협상안을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미국이 일부러 그냥 전쟁을 하기 위한 명분으로 그냥 이란이 받을 수 없는 협상안을 제시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은 한국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북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감정적인 게. 그래서 이란을 괴멸시킬 절호의 기회가 왔다. 왜 절호의 기회냐면 반정부 시위가 나가지고 하메네이가 3만 명을 학살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민심이 떡락해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정부에 대한 민심이 약해진 틈을 타 이때가 가장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사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이 트럼프가 앱스타인 파일, IC 이것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박살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타격을 했을 때 트럼프가 과연 그걸 외면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유대계 말을 잘 들어야겠죠. 중간 선거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선제 타격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봤던 근거가 유가 차트였는데요. 유가 차트를 제가 62불에서 봤어요. 근데 62불이 0.25짜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거 봤을 때 수령 하방 이탈이 페이크일 확률이 높다. 그러면 유가를 보면 전고점을 향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가 차트를 한번 보면 제가 왜 이상했냐면 사실 트럼프가 저유가 정책을 폈잖아요. 딱 드릴 베이비 드릴 딱 이거를 캐치프레이즈로 딱 당선이 돼가지고 유가를 파내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저유가를 실제로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저유가를 계속 공급 물량을 늘렸음에도 왼쪽 바닥을 저점 이탈을 못 시켰어요. 그럼 차트 패턴에서는 이거를 쌍바닥 패턴을 찍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쌍바닥을 찍고 그때 제가 차트를 봤을 때 어디였냐, 이 자리였거든요. 62불 이 자리. 근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전저점을 살려주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회복을 하면 전저점을 회복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트랩 패턴이 확정이 되고 트랩 패턴, 속임수 패턴이 확정이 되면 정고점을 돌파하는 캔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고점 돌파 캔들을 예상을 했고 현재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이 하락 추세선, 이 고점끼리 이 하락 추세선을 갭으로 돌파를 해버렸죠. 전쟁이 터지면서. 그래서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상 그 다음 고점들을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83불, 그 다음에 100불 차례대로 갈 파동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셋업은 그렇게 됐고요. 차트상으로. 사실 뭐 85불 찍고 빠지던지 아니면 85불 찍고 눌렀다가 100불 가고 다시 빠지던지 뭐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 텐데 그거는 이제 이슈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슈에 대해서도 나름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아시면 좋은 지표가 빅스인데요. S&P 500 인덱스 볼리틸리티,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를 분석을 하는 건데 보통 얘가 음봉이 크게 나오면 지수는 오르고요. 얘가 양봉이 세게 분출이 나오면 지수는 급락이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 2월 25일에 바이 신호가 떴고요. 근데 이 바이 신호 뜬 자리가 저점끼리 이은 상승 추세선에서 바이 신호가 떴고 그 다음에 양봉이 나왔습니다. 2월 26일에 양봉이 나왔고 2월 27일 금요일에 이 음봉을 다 장악하는 캔들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 뜻은 뭐냐? 이 상승 추세선을 지켜주겠다는 뜻이에요, 빅스가. 그래서 저는 금요일이 이제 장 마감하면 토 1이니까 사실 트럼프 종특이 토 1, 주말에 전쟁을 다 후딱 끝내잖아요. 그래서 혹시 토 1에 전쟁이 날까 싶어가지고 금요일에 저는 물량을 다 줄였고
이때 제가 금 매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GDX 매수를 했다고 말씀드렸고 주말 사이에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3월 2일 이때 금이 한번 시세를 빵 줍니다. 그래서 저 그때 GDX를 익절을 했고 아마 유튜브 구독자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코스닥도 숏을 잡아서 익절을 한 걸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 빅스 차트로 계속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 그러니까 한 20.5불, 20.3불, 그러니까 이 음봉의 시가 그리고 이 상승 추세선을 닿으면 사실 닿고 지지 캔들이 나온다? 그럼 또 한 번 악재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빅스 지수가 이 상승 추세선을 깬다. 그러면 상승장이 나스닥 상승장이 좀 세게 나오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빅스 지수도 한번 트레이딩 뷰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지금 현 전쟁 상황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나스닥이 2% 가까이 상승이 나왔고 유가는 고점 대비 5% 정도 빠졌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뉴욕타임즈에서 휴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란이랑 미국이 비밀리에 접촉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거 전쟁이 일찍 끝나려나? 라는 기대감에 증시가 급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차트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오면 차트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판별을 하는 데 도움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방산주 ETF를 한번 봤어요. 방산주 차트를 보니까 딱 이제 고점 전쟁 터지고 올라가다가 휴전 가능성이 나왔다는 기사가 뜨고 나서 고점 대비해서 한 4% 정도 급락이 났는데 근데 보시면 바로 말아올리고 올리고 계속 저점을 높이는 흐름이 나와줬거든요. 이 점이 일단은 수상했고요. 두 번째로 유가 차트를 봤더니 이제 저녁 7시쯤에 고점을 찍고 5% 정도 뺐어요. 유가가. 근데 미장 마감하고 한 6시부터 쫙 말아 올렸거든요. 근데 이 말아 올린 걸 보면 그냥 휴전 협상 찌라시로 급락한 거를 다 되돌리는 파동이 나왔습니다. 이 점을 봤을 때 사실 전 스마트머니는 아직 전쟁이 휴전될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그 뉴스가 진짜였으면 아마 5일 차트가 저는 이렇게 부러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저점들은 최소 하나라도 이탈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저점을 높이고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전 고점을 뚫어버리는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휴전 가능성은 현재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제가 리서치를 한 자료들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란은 한반도에 8배 크기의 영토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란의 장점이 부대들이 다 점조직화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엄청 큰 땅덩어리에 부대가 다 쪼개져 있거든요. 미사일 부대가.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란이 잘한 점 중에 하나가 이 부대장들한테 미사일 권한을 그냥 넘겼습니다. 그냥 상부의 승인 없이 그냥 부대장이 판단하에 미사일을 더 쏴버릴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란은 기존 독재 시스템이랑 달라요. 그 뭐 일반 독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였으면 이제 하메네이가 사망을 하고 군 수뇌부가 40명이 암살당했잖아요. 그랬을 때 체제가 무너지기 마련인데 얘네들은 혁명수비대라는 이익 집단이 주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라 혁명수비대라는 집단이 권력을 잡고 있어서 그냥 지도자들을 죽인다고 해서 체제가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40명 암살을 했는데 하메네이 아이들은 암살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패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메네이 아들은 일단 강경 보수라고 말을 하고 사실 얘는 자기 아빠도 있고 아빠가 하메네이죠. 그리고 아내, 손자 다 잃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미국한테 먼저 항복을 할까라는 거는 의문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죽어도 뒤에 3순위까지 지정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사항전하겠다는 태도죠. 그래서 지금 이란은 자기네가 시간이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메네이가 죽음으로써 얘 사실 원래 3만 명 학살해가지고 반정부 시위가 났었는데 오히려 하메네이를 이제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서방 국가가 죽여줬기 때문에 순교자 이미지가 돼버려서 지금 결사항전 지지층 결집의 효과를 누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란은 이라크랑 8년 동안 전쟁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라크는 이때 미군의 지원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이번에도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서 본인들이 이득을 취할 생각인데요.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냐?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위협을 하기만 해도 운임비, 보험비 다 폭등하고 유가도 폭등을 해가지고 사실 서방 세계에게 부담이 되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시간을 끌면서 미국의 재정을 낭비시키고 미국의 인력들을 낭비시키고 여기서 미군이 만약에 죽기라도 한다면 이제 반전 시위가 확대가 되겠죠. 그 점을 이란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전략은 뭐냐면 이란 입장에서 말을 하면 내가 당연히 패배를 하겠지만 너희가 얻는 이득도 없을 것이다 라는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란이 지금 미군 기지, 그러니까 걸프 국가들을 다 타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그냥 이스라엘이랑 미군 함대만 위주로 이제 타격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에 보복을 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프 국가들을 다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는 앞서 말했던 대로 전쟁 피로도를 계속해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확전을 유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단계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 장거리 탄도 미사일 이런 것들을 이제 이스라엘한테 발사를 할 텐데, 사실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스라엘한테 지금 바로 발사를 해버리면 이미 쿠웨이트, 바레인 이런데 중간 지점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다 요격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소형 미사일 아니면 뭐 단거리 탄도 미사일 이런 살짝 저성능 미사일들을 일단은 마구잡이로 쏴대 가가지고 일단 방공망들을 무력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이 방공망 무력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이 극초음속 미사일, 장거리 탄도 미사일 같은 좀 최신식 무기들을 이스라엘 주요 거점에다가 타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뉴스가 나오면 다시 전쟁이 확대됐다는 뉴스가 또 터지면서 아마 빅스 지수 급등하고 지수는 급락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살짝 증시 롱을 잡을 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대반격이 예상이 되거든요, 저는. 그리고 실제로 쿠웨이트랑 바레인 이 두 개의 미군 기지는 일단 다 초토화됐다고 해요. 그래서 얘네 있던 미군들이 다 지금 영국 기지를 빌려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은 방공망 무력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숨은 뜻은 머지않아 이스라엘의 극초음속 미사일, 장거리 탄도 미사일 이런 것들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증시가 만약에 V자 반등을 보여주려면 전쟁이 빨리 끝나겠죠. 화해를 해야 되는데, 화해하는 방법은 일단 이란은 항복을 먼저 절대 안 할 거고요. 선제 타격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가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됩니다. 근데 트럼프는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어요. 일단 트럼프가 전쟁 목표 성과 다 이뤘다, 이제 전쟁 끝내겠다라고 말을 하면 끝날 텐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방해꾼이 등장을 하는데요. 보시면 이스라엘의 목표는 이란이라는 신정체제를 아예 박살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반면 미국은 얘네가 신정체제든 독재든 민주주의든 상관없이 그냥 친미 정권만 들어서면 돼요. 이스라엘은 사실 정권 교체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공격을 하자고 주장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이미 이스라엘한테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못 이룬 시점에서 과연 트럼프가 손을 내밀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들고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일단 미국 ETF, 방산주 ETF 차트를 보면 일단 컵 핸들 만들고 쌌던 전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컵 만들고 손잡이 부분을 만들고 있어요. 손잡이 부분을 계속 만들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예상한 대로 이란이 대반격을 시작했다. 그러면 또 한번 팡 튀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유가 차트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정석적으로 쌍바닥 패턴 만들고 하락 추세를 돌파했고, 이 하락 추세를 갭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사실 0.25짜리까지는 간다고 보는 게 정배고요. 그게 84달러. 그리고 0.5짜리까지도 무난은 합니다. 차트만 봤을 때. 그래서 100달러까지 유가는 열려있다. 근데 이 1대1짜리가 130달러거든요. 이 수렴의 파동의 높이가 1대1로 터졌을 때 130달러인데, 월스트리트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 봉쇄되면 유가는 130을 갈 거다라고 분석을 한 자료가 있어요. 근데 차트상으로도 130달러가 130달러 자리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일단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기업이 팔란티어예요. 이 차트가 팔란티어인데 얘가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만들고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급락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쓰리바다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만들고 하락 추세 돌파하면서 빵 쐈거든요. 근데 이 이슈가 이때가 전쟁 터졌고 3월 2일에 전쟁 터지면서 갭을 상승을 했고, 그리고 엔트로픽 퇴출 이슈가 생기면서 급반등을 보여줬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 근데 저 약간 유가 차트에서 봤듯이 이 저점을 살려줬잖아요. 그러면 이 저점, 이 캔들의 저가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상승 분출이 나올 수 있는 차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점을 기준으로 한번 팔란티어도 관찰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방산주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LIG 넥스원, 하나 시스템 이런 방산주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LIG 넥스원 이 천국 미사일이 UAE에서 저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란이 미군 기지를 타격을 할 때 방공망 역할을 이 천국 미사일들이 완전 잘해주고 있다고 홍보가 잘 되고 있어서 차트를 한번 봤는데 차트도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보시면 이게 LIG 넥스원 차트인데 3월 2일 전쟁이 터졌을 때 상한가를 바로 찍었고요. 그리고 이 다음 날은 시가에서 한 20% 넘게 뜨다가 코스피 멸망의 날, 코스피 10% 이상 장대음봉이 떨어지면서 같이 빠졌는데, 오늘 또
장대양봉으로 이 음봉을 장악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가 다들 10% 넘게 올라가지고 오르는 게 당연한 건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몇 안 되는 5위평 위에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얘는 오히려 더 세죠. 힘이 상한가 말고 장대 한번 나왔다가 오늘 또 상한가를 쳤거든요. 그래서 하나시스템이 힘은 더 강하다 현재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 매매할 때 한 가지 또 팁을 좀 드리자면 사실 오늘 다 올라가지고 뭘 살지 모르잖아요. 뭘 볼지. 그러면 최근에 상한가 찍었던 종목을 보시면 좋아요. 상한가를 찍었다는 거는 국장에서 그날 가장 강했던 종목이라는 뜻이고 가장 강했다는 건 돈을 제일 많이 썼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 분출이 더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찍었던 전례가 있는 최근에 상한가를 찍었던 기업들 위주로 좀 트레이딩을 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전쟁이 너무 빨리 끝날 거라고 예상하고 매매를 하는 거 좀 위험하고요. 계속 숏을 보는 거는 또 아니지만 너무 막 롱 몰빵을 하기에는 위태로운 자리다. 사실 롱을 보고 싶으면 저는 사실 방산주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유튜브 스레드 이런 거 잘 보시면서 한번 매매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